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엔 파업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파업 12일째 윤석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오후 관계장관 회의 소집했죠. 이 자리에서 앞선 이 시멘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즉시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네, 윤 대통령 이 공식 발언뿐 아니라 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이 더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라는 발언을 했다는데요. 네.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네.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 없었을 것이다라며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요, 정부 대응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기재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운수 종사자 행정 처분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 처음에 불이행하면은 원래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이거 맞는 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더해서 유가 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그리고 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한에서도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그러니까 이 집행 명령에 이게 응하고 있는 차주에게 뭐 네. 문자, 전화 협박을 하거나 뭐 진입로를 통제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네. 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다시는 이걸 재취득을 못 하거든요. 굉장히 네. 타격이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 조치뿐 아니라 네. 이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네. 뭐 법적 처리까지 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이제 굉장히 강경합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법 개정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장기화도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파업이? 일단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유류 보조금에 안 주네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법과 원칙도 중요한데 이제 정부나 대통령은 갈등의 최후 조정자이자 국정을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번에 조선업의 하청업체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수사에 막 들어갔어요. 근데 네. 조선업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가요 아무도. 왜냐하면은 20년 용접 노동자가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임금 안 올려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들여오네 아는데 지금 배 뭐 약속한 거를 지금 납품 단가도 길도 못 맞춰서 지금 배상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눈앞에 당장 정부의 승리가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어떤 식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귀한다고 해서. 왜냐하면은 이 뭐 다단계 지입구조, 5단계로 돼 있는 이 지입구조 이런 걸로 중간에서 착취당하는 이런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강경한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어떤 거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비전을 보여줘야지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경한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원인 해결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을 보면 강경해도 보통 강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장기화까지 법 개정을 얘기를 한다는 건 뭐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수아 기자, 굉장히 약간 험악한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에 쇠구슬을 쏜 사람들이 또 잡혔던데요. 네, 쇠구슬을 쏜 조합은 한 명이 구속이 됐고 이제 네. 나머지는 이제 불구속 상태인데요. 네. 이 피해 화물 차량의 블랙박스를 경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 맞은편에서 화물연대 승합차가 다가오니까 유리창이 탁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네. 이렇게 운전자가 옆으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뭐냐면요. 네. 이 경찰 수사 중에 인근 도로에서 네. 이 피의자 조합원이 새총 쏘기를 연습하는 듯한 그런 CCTV 모습이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 3분 간격으로 2대의 차량에 이런 쇠구슬 테러를 했는데요. 네.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위협하죠. 이 쇠구슬을 쏘면 사실 이 큰 차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정부가 계속 강경하게 강경 일변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수아 기자, 이게 지금 12일째거든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보니까 시멘트 운송량은 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이 평년 대비 80% 수준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통계가 나왔고요.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기사들의 답변도 보면은 264명 중에 175명은 복귀하겠다. 아니면은 이미 복귀를 했다라는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강경 의사를 밝힌 기사는 10명에 불과했다고 통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유업계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어제 오후 기준으로 보면은 이 휘발유가 품절된 것이 73곳, 그리고 경유가 품절된 것이 10곳, 휘발유, 경유가 다 품절된 곳이 5곳이나 됐습니다. 이외에도 철강업계 역시 출고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물량이 나가지 못하고 적재된 정도가 1조 원 정도의 물량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유 철강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민지숙 기자, 네. 화물연대는 뭐라고 합니까? 네, 화물연대 어제 윤 대통령 관계장관 회의 직후에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 법과 원칙이란 정부에만 편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이다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요. 네. 여기에 오늘은 이 행정법원에 업무 개시 명령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서울과 부산에서 이민노총 대규모 집회 있었죠. 네. 바로 내일은 전국 동시 총파업도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화물연대 주변에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네. 지난달 28일에 국제노동기구에 좀 정부 개입을 해달라라는 네. 요청을 넣었고 이걸 ILO가 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이 민노총 측에 이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개입했다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고 이걸 민노총 측이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정부는 노사 간의 문제가 제기되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은 노동기구가 한 수준이다라면서 당연히 하기 위한 확인 절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ILO가 정부에 보낸 공문 내용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는 인권위에도 좀 네. 정부에 얘기를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 표명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항상 거의 매일 이 화물연대 파업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랑 화물연대 노조가 지금 너무 극과 극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빠짐없이 드리게 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수아 기자, 이렇게 지금 갈등이 심화됐을 때 누군가 이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기구가 어느 정도는 마련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의 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네. 이 경사노위 저희가 몇 번이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서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 야권 인사들을 그런데 종북 세력, 뭐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말하면서 청문회장을 당시 시끄럽게 했던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현재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금 시끄럽고 국민이 불편하고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느냐, 대화냐, 아니면 이렇게 운송 거부와 업무 개시 이런 강대강이냐, 네. 대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유체 이탈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대화를 지금 좀 추구를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고 있고요. 누구랑 대화를 하고 계세요? 이제 대화를 한 부분은 화물연대의 관계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예. 그 정부 측하고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협이 잘 안 되니까 제가 타협이 돼서 왜냐하면 주무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한 게 이제 타협인가요? 아니 11월달 이미 발표하면 끝난 거죠. 왜냐하면 발표하면 끝난 겁니까? 안전운임제를 이미 하겠다, 3년 더 하겠다고 네.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이 김문수 위원장 발표하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중재자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서로 간 제가 볼 때는 좀 대화가 조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또 올랐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 5달 만에 여론조사 지지율 40% 선에 다다랐습니다. 네. 38.9%로 2주 전보다 5%포인트 올라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60%대를 유지하던 부정평가도 7월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함께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여전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화물연대에 대해서 이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금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달 말에 이제 일몰제로 그 안전음제가 끝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파업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는 거 상당히 뭐 좀 보수나 중도층 지지자들까지 좀 안정감을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따 다루긴 하겠지만 네. 월드컵 선전도 또 영향이 상당히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지율에 반영된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저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말하기를 국뽕 효과라고 했죠. 이 국가에 대한 이런 자긍심이 차오르면 네. 뭐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간다, 뭐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되는 정부도 있었고 전혀 효과가 없었던 정부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요, 각각 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랭킹 7위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실제로 그 기간 좀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 리우 올림픽이 2016년에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네.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국정농단이 터지기 직전에 좀 박 전 대통령이 우병우 당시 수석을 우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묻히면서 결국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이 월드컵에서 선전한다고 꼭 대통령 뭐 그 정당 이 여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이수아 기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